지금부터 2024년도 경상국립대학교 종합생애 선거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정책 토론회 사회를 맡은 경상국립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창현입니다. 금일 진행되는 정책 토론회는 각 선거본부들의 출마의 변을 시작으로 후보자 철학 검증, 후보자 정책 검증을 마친 뒤 10분의 휴식 시간을 가집니다. 휴식 시간 이후 선거관 상호 질의, 오프라인 학생 질의응답 순서를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 각 선본에게 주어진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30초 전에 저희가 종으로 시간을 알려드리며 각 선본은 주어진 시간이 종료되면 종을 울릴 테니 발언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각 선거본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재학생분들 기준 좌측부터 순서대로 기호 1번 위로 선거본부, 기호 2번 청춘 선거본부, 기호 3번 오감 선거본부입니다. 먼저 각 선거본부별 출마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마의 변이란 각 선거본부가 어떠한 이유, 목적으로 이 선거에 출마하였는지, 어떤 방향으로 종합생애를 이끌어 갈 것인지 말하는 시간으로 각 선본당 2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기호 1번 선거본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만 개척하고 여러분. 2024학년도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하게 된 기호 1번 위로 총학생회 정후보 이정용 부후보 노영대입니다. 저희 위로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는 경상국립대 학우 여러분의 보다 나은 학교 생활에 발판이 되게끔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비밀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경상국립대학교를 다니며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내년에 학우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이루고 싶은 바를 실현시켜드리는 것이 저희의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며 행복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항상 학우 여러분을 1순위로 더 낮은 자세로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위로 종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로 종학생회는 항상 여러분들의 곁에 설 것이며 이 순간에도 학우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갈 2024학년도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호 2번 출마의 변을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만 개척하고 여러분. 2024학년도 경상국립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하는 기호 2번 청춘선거본부 정후보 문승준, 부후보 김하진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쌀쌀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제법 많이 서늘해진 기운이 우리 개척하고 분들의 곁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2024학년도는 경상국립대학교 통합대학 출범 4년차 학사 통합이 이루어진 지 3년차가 된 해입니다. 그렇지만 캠퍼스 간의 완벽치 않은 통합화와 보완점이 필요한 수강 신청, 학교 졸업 및 시설에 관한 적용화되지 않은 정보 등 여러 문제점이 남아있습니다. 저와 학우분들 모두 이러한 어려움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후보로 출마한 지금 앞서 언급한 어려움보단 경상국립대의 재학생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자부심을 이만 개척학우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말로만 하는 총학생회가 아닌 직접 실천으로 옮기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실천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통하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정후보인 저의 의견이 아닌 학우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학우분들의 복지에 누구보다 신경 쓰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복지 환경을 개선하여 조금 더 나은 학교, 애착이 가는 경상국립대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우분들의 교육권과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소통을 토대로 복지 환경을 개선 후 최고의 교육 환경을 개선시키겠습니다. 저희 청춘선거본부는 학우분들의 더 나은 학교 생활을 위해 앞장서 노력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가 다니고 싶은 학교, 애착이 가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차가운 청춘을 위해 대학생활이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출마의 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국립대학교 이만 개척하고 여러분. 경상국립대학교 제4대 총학생회 정후보로 출마하게 된 조승래입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추워졌습니다. 앞으로의 겨울은 그 깊이가 가늠되지 않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달력 2장 너머에도 따뜻한 온기가 가득 머물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현재 대학 통합이 이루어졌기는 하나 완성되지 않은 퍼즐처럼 여전히 곳곳에 흩어진 조각들이 만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소통과 공감의 길 위에서 학우들과 학생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 여러분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여러분의 시선에서 공정하게 바라보며 따뜻한 마음을 보답하는 총학생회를 만들어 가고 싶다는 다짐 하나로 총학생회 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기대감을 내일의 만족감으로 변화시킬 오감 총학생회 선거본부는 우리 개척 학우들의 소리말을 바라보고 나아가 경상국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그 어떤 순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하겠습니다. 저희 오감 총학생회 선거본부는 다가오는 2024년이라는 도화지 위에 개척하고 여러분의 행복만을 스케치하며 당신의 채생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해의 첫걸음을 함께 시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3번까지 1, 2, 3번 모두의 출마의 변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후보자 철학 검증 시간입니다. 후보자 철학 검증이란 각 선거본부에게 공통적인 질문을 통해 각 후보자들의 철학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기호 3번 선거본부 측부터 기호 2번, 1번의 순서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전 후보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에 지방대학 소멸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지방대학 소멸이라는 문제 속에서 글로컬 대학 선정이나 타 대학과의 통합 등 여러 대책을 세워나가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 본교 총학생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호 3번 정 후보님부터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특히 지역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수도권 집중 형성의 가속으로 인해 지방권 일자리가 감소되는 것이 지방 대학 소멸의 가장 큰 핵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선거는 지방권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두어 지방 대학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우선 취업 준비를 위해 졸업 유예를 하는 학우들이 취업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졸업유예 등록금 폐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유예의 최대 장점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의 환경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졸업유예 등록금 폐지는 필요한 수순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공기업 탐방을 추진하여 학우들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 및 경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으로는 하기 힘든 공기업 탐방을 진행하여 현장 경험을 통해 진로 확립 및 취업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공기업 탐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재개발은 대학 일자리 센터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학교 차원의 취업 서비스, 청년 취업 진로 지원 사업의 확대, 채용 설명회, 필기 시험 대비반, 취업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시도하여 다양한 취업의 길을 여는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본 선거니 지방권 일자리 감소로 인한 취업 문제를 위와 같은 노력으로 길을 열어준다면 이후 총학생회와 학교 측에서도 이를 이어받아 지방대학 소멸 대응 제도가 발전되어 점진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선거는 경상국립대의 미래를 위해 위와 같은 노력으로 대학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정 후보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청춘선거 정보원 문승준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대학의 소멸이라 함은 곧 지역의 소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대학 소멸에 대해 총학생회는 우리 경상국립대학교를 학우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로 조성하여 학생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학교, 담임에게 즐거운 학교로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학생 공간 개선을 통해 최적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캠퍼스 내 학생 식당 개선 등과 다양한 즐길거리 등을 제공하여 학우들이 우리 학교에 대한 만족감과 애교심을 키우고 교육, 취업 분야와 관련해 학우들의 취업 기회 증진을 위해 취업 프로그램 확대, 자격증 시험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우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 창출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총학생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국립대의 발전은 곧 진주시의 발전이며
경상국립대의 소멸은 곧 진주시의 소멸입니다. 총학생회는 학우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최고 중앙 자치기구입니다. 총학생회와 진주시의 직접적이고 꾸준한 소통을 통해 학우분들의 입장을 지자체에 전달함으로 더욱 발전 있고 경쟁력 있는 경상국립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1번 정호원님의 답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위로중학생회 선거본부 정후보 이정명입니다. 우선 저희 위로중학생회 선거본부는 글로컬 대학 선정과 타 대학과의 통합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글로컬 대학 선정을 통해 학과별로 차별화된 프로젝트 직원이나 통합대학으로 인한 학교에서의 복지를 공평하게 누리지 못하는 학우들이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캠퍼스 또는 학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현재 경상국립대의 인원은 많아졌으며 규모와 자원 또한 이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규모가 커지고 인원이 많아진 만큼 교내 부서별 통합 구조를 ARS 시스템으로 개편함으로써 체계화되듯이 여러 교내 시스템들의 IT 기술 도입을 요구하여 원활하고 편리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지방대학 수면 문제의 주 원인은 학령 인구 감소입니다. 총학생회에서 갈수록 감소하는 학령 인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여러 행사를 함께 즐기며 경상국립대 학우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는 증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적어지는 학령 인구 중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순서인 기호 1번 정호원님의 답변까지 다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부후보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동일하게 기호 3번부터 2번, 1번 순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비스트 총학생회를 포함하여 현재까지의 총학생회 분들께서 경상국립대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시행되지 못한 정책이나 아쉬움이 남는 프로그램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이전 총학생의 아쉬운 점이나 부족했던 점, 그리고 이를 당선 후 본 선거는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호 3번 부부님부터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본 선보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며 공약을 설정하는 과정에 있어 역대 총학생회의 고민과 노력을 고스란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 총학생회의 운영 방식을 존중하고 존경함을 우선적으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다만 본 선본이 아쉬움을 느꼈던 부분은 총학생회와 학우들 간에 좁혀지지 않는 소통의 장벽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모든 과정의 기본은 소통에서 비롯된 의견 수렴 및 반영을 통한 대상자의 만족도 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총학생회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대해 원활한 진행과 성공적인 마무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학우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보다는 학우들의 평가를 기다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우들은 학생회와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해 원하는 바를 뚜렷하게 전달하고 그 소리가 학생회의 실천과 실현을 통해 학교 발전의 발판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소통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회에서 먼저 다가가는 소통의 창구를 제공하고 그를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우들의 만족을 책임지고 안정과 기대를 제공하는 본 선본의 모든 활동에는 공감을 통한 소통이 전제 조건으로서 존재할 것입니다. 본 선본은 누구보다 먼저 학우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며 행동하는 학우들의 학성기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부부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청춘선거본부 부후보 김하진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총학생회가 학우들을 위한 공약들을 준비함에 있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학우분들과의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안건이라 생각합니다. 이전 총학생회에서 소통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지와 무관하게
이젠 총학생회의 소통 관련 공약들의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의미 있는 공약들은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저희 청춘선거본부가 제시하는 소통 관련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총학생회 청원 제도를 시행하여 학우분들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원 제도를 통해 학우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학우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둘째, 단과대학 간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자 캠퍼스와 단과대학뿐만이 아닌 모든 캠퍼스의 단과대학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분리캠퍼스 간 모든 학우들 간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활성화하여 학우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통 관련 공약들을 통해 본선거본부는 그저 고민하고 생각만 하는 총학생회가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1번 후보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1번 위로 총학생회 선거본부 부후보 노영대입니다. 현재 학우분들과 총학생회는 한방향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 홈페이지 방향, 인스타그램 운영, 카카오톡 채널 개설 등 총학생회에서는 다양하게 학우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우분들이 총학생회와 소통하는 것에 있어 장벽이 있다고 생각하며 여기서 장벽은 구체적이지 못한 피드백, 질문 건의사항에 대한 늦은 답변, 선 지정 소통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희 위로 총학생회 선거본부는 양방향 소통을 위해 소통 공약 중 온라인 건의사항 시합 및 업로드 부분에서 보다 빠르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고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질문과 학우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질문에 한하여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할 것입니다. 또한 위시 토크 콘서트 진행에 있어 학우분들에게 건강, 법률, 취업 등 여러 카테고리에서 사전 조사를 통해 학우분들이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위 방법들을 통하여 양방향 소통을 실현해 나가며 학생들이 부담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말할 수 있는 학교를 위로 총학생회가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정 후보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총 5개의 캠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합 후 캠퍼스 간 갈등이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 경상국립대학교라는 이름 아래 본교 학생들이 통합된 하나의 학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할 방법이 있는지, 현재의 갈등을 해결할 방안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서는 마찬가지로 기호 3번 정 후보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기호 3번 정 후보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본 선거는 후보자 등록 전 모든 캠퍼스 학우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실정에 맞는 공약을 설정하기 위해 실암, 내동 캠퍼스는 물론 해안 캠퍼스와 창원 캠퍼스를 방문하여 해당 캠퍼스에 재학 중인 학우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느꼈던 문제점 두 가지는 가자 캠퍼스가 아닌 타 캠퍼스 학우들이 경상국립대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단절된 소통으로 인해 학교 생활에 불편함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및 학생회 측에 전달이 되지 않아 그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은 채 축적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문제점을 인지한 선보는 다음의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갈등을 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첫째, 소통 지원국을 개설하여 각 캠퍼스와 총학생회 간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 더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캠퍼스를 담당하는 소통 지원국이 존재한다면 각 캠퍼스와 신속하고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빠른 피드백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모든 캠퍼스 학우들이 다 함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5월제, 대동제 등의 대규모 행사 시 타 캠퍼스 학우들이 모두가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이동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경상국립대학교 학우로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캠퍼스 대장동 등 모든 캠퍼스를 아우르는 행사를 기획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본 선거는 모든 캠퍼스가 경상국립대학교라는 이름 아래 하나 되는 그날까지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호 2번 정 후보님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청춘선본 정후보 문승준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상국립대학교는 구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학사통합이 이루어진 지 2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캠퍼스 간 교육과정 통합이나 분리캠퍼스의 부족한 시설 등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관련하여 완벽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국립대학 모든 캠퍼스 학생들이 하나가 되는 기회가 많이 없어 통합된 하나의 학교라는 인식을 가지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춘선거본부는 통합된 캠퍼스 간 혼란스러웠던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분리캠퍼스의 학우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청춘선거본부의 공약 중 하나인 소형캠퍼스 쿠스캠 및 벤치 설치, 체험캠퍼스 체담데이 등 각 캠퍼스 학우분들을 위한 공약과 경북체전, 국토대전등 등 공약을 통해 경상국립대의 모든 학우가 하나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여 캠퍼스 간 지속적이고 잦은 교류를 만들어 경상국립대라는 하나의 마음가짐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총학생회 청원제도와 정책 간담회를 통해 각 분리캠퍼스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청춘선거본부가 당선이 되고 임기가 끝난 후 그저 1년짜리 공약이 아닌 임수인계의 임수인계를 통해 이어지는 각 캠퍼스에 의미 있고 좋은 여러 사업을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호 1번 정호님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위로 중학생회 선거본부 정후보 이정용입니다. 먼저 대학 캠퍼스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상국립대학교의 학생으로서 하나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캠퍼스 간의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상국립대란 하나의 이름으로 뭉칠 수 있도록 각 캠퍼스에서 다양한 문화 및 학술 행사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진행하여 각 캠퍼스의 구성원들이 동일한 복지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종학생회가 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캠퍼스가 다르기 때문에 거리 문제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와 캠퍼스마다 제공된 인프라가 달라 모든 행사에 5개의 캠퍼스의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통영, 내동, 창원 캠퍼스의 경우 오고 가는 문제에 대한 불편사항을 대응하기 위해 각 캠퍼스 간 교통수단을 적극 지원하여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오프라인 외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린고비 이벤트와 같은 활동과 행사를 증가시켜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경상국립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경상국립대학교 통합의 갈등 해결을 위해 분리캠퍼스 대표자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해 직접적으로 학생에게 전달되지 못하거나 놓칠 수 있는 학생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어느 캠퍼스 하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경상국립대학교의 같은 학우라는 정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정후보님들의 총학생회 운영 및 활동에 대한 방향성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부후보님들께 드리는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순서는 기호 3번 부후보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본인이 본교 재학생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던 순간을 소개해 주십시오. 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와 이교심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호 3번 부후보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호감선본 부후보 천윤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재학과 제한이 많았던 2021년도 학과 집행부로 활동했습니다. 그 당시 캠퍼스가 멈추고 대학생 문화가 위축되면서 자연스럽게 학우들의 행사 참여율 또한 저조해졌습니다. 본 후보는 학과 집행부들과 함께 캠퍼스 일상 회복을 위해 매일매일 고민하고 고뇌하며 다양한 대면 행사를 준비했고 그 노력 끝에 학과 학우들의 참여율이 눈에 띄게 증진되었고 높은 만족감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본 후보는 나의 노력을 통해 전달되는 학우들의 기대와 만족을 바라보는 것에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 작년 2,000명의 기대를 실현시키고자 자연과학대학 부회장직에 또 올해는 2만 명의 만족을 보장하고자 부총학생회장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우들의 기대와 만족 하나만을 바라보며 출마를 선언하게 된 지금 본 후보의 지난 모든 대학 생활이 보람차고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침체된 캠퍼스 일상을 회복시키고 참여율을 높이는 데 일조한 본 후보의 경험을 토대로 학우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와 애교심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우의 입장에서 공감하여 기획한 행사에 대한 기대감과 대학교라는 안정감 속에서 느끼는 대학생활의 만족감이 이마 개척 학우를 위한 총학생회의 책임감 속에서 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오감 선본에서 준비한 총 52개의 공약을 책임감 있게 이행할 것을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부후보님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2번 청춘선거본부 부후보 김하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입학 후 전공 및 교양 수업에만 시간을 쓰기보다 여러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이 활동들을 통해 많은 배움과 애교심을 키워왔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 중 멘토단이라는 활동에 지원하였고 이 활동은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2022년부터 활동을 진행해왔고 이 활동을 통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상국립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당 활동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몰랐던 경상국립대학교의 위상과 타 대학교와는 차별화된 경상국립대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 재학생이라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멘토단으로 활동하였고 실제로 저의 활동으로 경상국립대학교에 입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이 본교 재학생으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활동으로 경상국립대에 입학한 학생들 또한 애교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 환경과 최적의 복지 환경을 제공하고자 총학생회 부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고 가지고 있는 경상국립대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모든 학우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학우들이 경상국립대학교 동문임을 자랑스러워하도록 학우들보다 두세 걸음 앞서 나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1번 부후보님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1번 위로 총학생회 선거본부 부후보 노영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내 봉사 동아리에 속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모장터 봉사활동, 희망의 집짓기 건축 봉사활동 등을 하며 한 사람의 노영대가 아닌 경상국립대학교의 봉사 동아리 일원으로서 봉사활동을 통해 즐거워하는 아이들과 감사함을 느끼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구성과 행복감을 느꼈고 저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경상국립대학교 학우분들을 바라보며 배품의 즐거움을 느낄 줄 아는 학우분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순간 저는 경상국립대학교의 재학생이라는 점이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또한 저는 학교 생활 중 학생회, 동아리 활동, 대외 활동, 교과 활동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학업과는 또 다른 부분에서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느꼈고 동시에 애교심이 향상되었습니다. 학우 여러분들도 학우 외에 여러 활동을 한다면 경상국립대학교의 소속감을 느끼며 대학 생활의 만족도와 애교심 또한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부후보님들의 현재까지 총학생 운영 방식에 대한 견해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후보자 정책 검증입니다. 후보자 정책 검증이란 각 선본에게 각각의 공약 또는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관련된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각 선본당 답변 시간은 2분씩 주어집니다. 기호 1번, 2번, 3번 순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끝나면 바로 답변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온 후에도 시간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후보 관계없이 누구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기호 1번 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동아대학 3년차로 가자, 치암, 내동, 창원, 통영까지 총 5개의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자를 제외한 타 캠퍼스에 관한 공약이 통영 캠퍼스 잔디광장 활성화뿐입니다. 총학생회 후보의 공약이 가자 캠퍼스에만 치우쳐져 있다면 가자 캠퍼스 집중화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자 캠퍼스를 제외한 타 캠퍼스 학생들을 위한 공약이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위로 중학생회 선거본부 정후보 이정국입니다. 저희의 공약은 교양과목 절대평가 도입 추진, 핵심 교양과목 추가 개설, 통합구조 개편, 다채로운 축제와 문화생활, 강의 계획서, 미흡한 강의 계획서 보완, 이런 교양 공약들과 같이 하나의 캠퍼스에 치우친 게 아닌 모든 캠퍼스에 포함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측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영 캠퍼스 근처에 이미 편의점이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 캠퍼스 재학생은 편의점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데 굳이 쿱스캣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혹시 통영 캠퍼스에 직접 방문해서 불편한 점을 알아본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왜 실효성 문제가 있을 만한 쿱스캣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호 2번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2번 청춘선거본부 부후보 김하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영 캠퍼스 주변 편의점이 많은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통영 캠퍼스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발견한 점은 이미 편의점이 주위에 많지만 학우들이 공강 시간에 짧게 금방 다녀올 수 있는 학교 내에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다양한 사무용품과 통영 캠퍼스 학우분들만을 위한 휴식 공간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영 캠퍼스 내에 쿱스캣이 생긴다면 학우들을 위한 휴식 공간뿐만 아니라 학우분들이 공강 시간에 금방 다녀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편의시설이 생긴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약 이행 실현 가능성 또한 통영 캠퍼스 학교 측, 생협 측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측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호 3번 선거본부에서는 모두 52개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학생회비와 소청사업비, 학교 내부 지급하는 예산 등 사업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많은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해외 프로그램 인원 증대, 빵원의 아침빵, 프랑스 올림픽 단체 관람 등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공약입니다. 이는 예산 증액이 확정되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예산 측면에서 학교와 협의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3번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오감선번 부후보 천윤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감선본에서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우들의 입장이 되어 대학 생활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공약들을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52개의 공약 중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공약 8개를 제외하고 44개를 분기별로 연중 사업 계획을 정리했을 때 당선 직후부터 준비가 가능한 공약을 포함해서 1분기에 마무리가 가능한 공약이 17개, 2분기 진행 공약이 3개, 여름방학이 포함되어 진행 가능한 3분기 공약이 8개, 4분기 진행 공약이 2개이며 연 이외로 고정되어 진행되는 공약이 7개, 월별로 상시 진행되는 공약 7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당 계획서를 토대로 본 선보는 52개의 공약이 충분히 분기별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예산적으로 본 선본이 제시한 52개의 공약 중 수강 정정 시간 연장, 기숙사 통금 시간 조정 추진, 소통 지원금 개설 등과 같이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공약이 24개이며 남은 28개의 공약 중 학교 측과 협의를 통해 학생회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공약은 베리어 프리존 확대, CCTV 추가 설치, 화장실 가림막 설치 등 비롯해 총 11개입니다. 남은 17개의 공약은 학생회비, 기타 학생 격출비가 사용되는 공약이므로 예산을 편성해본 결과 충분히 편성된 예산 내에서 행사 진행이 가능하고 공약 외 행사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의 여유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52개의 공약이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는 본 선보는 공약 설정에 이전에 연중 사업 계획서 및 예산 편성본을 작성한 후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설정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기호 1번 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 공약으로 교양 과목 절대평가 도입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학의 본질과 학습 부족 문제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 대학에서도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절대평가 도입을 내세운 이유는 무엇이고 당선된다면 이를 어떻게 학교 측과 협의해서 도입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호 1번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1번 위로 중학생회 선거본부 정보 이정용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의 교양 목표에 따르면 공동체 의식으로 시민 정신 함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로 중학생회 선거본부는 절대평가로 나아가기 위해 교양과목 성적평가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며 교양과목 절대평가 도입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실현 가능성에 관해 저희 위로 중학생회 선거본부는 교내 학칙을 담당하는 곳인 학사지원과와 교육지원체에 자문을 구해보았습니다. 먼저 교내 학우들을 대상으로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서 찬성 및 반대 투표를 진행할 수 있고 절대평가를 도입했을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학사지원과와 교육지원처 및 교수진들과 논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학사운영위원회, 법제심의위원회, 학무회의,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교양과목 성적평가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경상국립대학교는 교양과목에 한하여 절대평가를 추진함으로써 대학가를 선도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고려대는 지난 2015년에 2학기에 절대평가를 도입해 전체 학부 과목의 약 70% 이상이 절대평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대는 지난 2017년 2학기에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을 2년 만에 개정을 완료했으며 결국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공약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 중 수강 신청 대기 순번제의 경우 경희대가 먼저 도입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기존에 신청해 놓은 강의를 잘 포기하지 않아 강의 순환이 원활히 되지 않는 단점 때문에 곧바로 폐지했습니다. 이처럼 수강 신청과 철회 순환이 잘 되지 않고 원하지 않은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많아져 학습의 효율성까지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해당 공약을 먼저 도입한 타 대학도 비슷한 실정인 상황에 우리 대학에 대기 순번제를 도입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호 2번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2번 청춘선보 정보 문승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춘선본에서 수강신청 대기 순번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목적은 부적절한 강의 매매와 매크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한 수강신청 문화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경상국립대학교 모든 학우들이 공정하게 수강신청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대기 순번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점들이 있다고 하여 공정한 수강신청 문화를 만들기조차 시도하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청춘선거본부 또한 공약을 선정한 단계에서 사전조사를 통해 말씀해주신 타 대학의 사례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수강신청 전 모의 수강신청을 진행하여 타 대학교와 같은 대기순번제의 불편함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대기순번제 외에 대기순번제의 단점을 완화할 수 있는 취소 지연제 등 다양한 다른 방안을 제시하여 공정한 수강신청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 기획 공모전과 교양과목 공모전은 이미 학교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프로그램과 달리 5강 후보자 공약만의 차별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학교에서 진행한 학생 정책 제안 프로그램은 1학기와 2학기에 비슷한 의견이 많다는 문제가 있었고 현재 홈페이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5강 후보자의 학생 기획 공모전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기존에 존재하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호 3번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오감 3번 부후보 전윤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교양 과목 공모전은 오랫동안 교육혁신처에서 학생주도 교양 교과목 기획 공모전을 진행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 진행된 것은 오프라인 교양 교과목이기에 2024년도에는 교육혁신처와 총학생회집과 협업하여 온라인 교양 교과목 공모전으로 확대하여 학생들이 직접 개발 계획서로 기존의 교과목과의 차별성, 창의성, 주제와의 적합성, 지속 가능성, 운영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심사위원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통해 학생들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최종 우수 과목을 선정할 것입니다. 공모전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학생들의 니즈에 맞게 교양 교육 과정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생 역량 점수와 비교과 인증 포인트를 지급하고 우수 기획자에게는 상장 및 상금까지도 수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생 정책 제안제는 추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받은 후 기획안을 통해 토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후보자 정책 검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선봉 간 상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다들 휴식 시간 잘 보내셨나요? 그럼 다시 정책 토론회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선거본부 간 상호 질의입니다. 선거본부 간 상호 질의는 각 선거본부 측에서 어느 한 측의 선거본부에게 공약 또는 운영 방향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받는 시간으로 각 선거당 2회의 질문이 주어지며 각 질문당 추가 질문이 1회까지 허용됩니다. 그리고 각 답변 시간은 1회차의 질문당 5분의 답변 시간이 주어집니다. 순서는 기호 1번부터 2번, 3번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호 1번 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울건 위로 중학생의 부호 노영대입니다. 저희는 기호 3번 오감 중학생의 정호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문 주차장 아스팔트 포장이라는 공약을 가지고 오셨는데 오감 선거본부 정책 자료들을 보니 자갈 및 모래로 인한 차량 훼손을 막기 위해 남문 주차장의 바닥을 아스팔트로 분양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남문 주차장의 면적은 15,570제곱미터로 약 4,700평인데 대략 억대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아스팔트 보장을 하는 금액은 총학생회에서 학교 측으로 요구할 수 있는 예산을 넘어섰다고 판단되는데 공약 방향성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로써 오감 선거본부가 내세운 모든 시설 및 교통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필요해 보이는데 예산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호 3번 측은 질문에 대한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3번 호감 3번 정후보 조승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감 3번 측에서 약 3개의 업체와 컨택하여 16,000여 제곱미터 약 5,000평 정도의 부지에 아스팔트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한 필요 금액을 논의하였습니다. 3개 업체의 평균 필요 금액으로는 1억 6천에서 1억 9천 정도로 책정되었습니다. 큰 금액이긴 하나 경상국립대학교 경대뉴스를 참고하신다면 2020년, 2021년 주차요금으로 학교에서 벌어들인 돈은 약 5억 원입니다. 이 5억 원은 전액 국고 예산으로 세입 처리 후 다시 예산으로 편성받고 있습니다. 즉 학교의 주차관리, 도로 포장 등 교통안전시설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5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문 주차장의 아스팔트 공사 포장 비용 1억 9천은 교통안전시설 관리에 따른 예산 편성 금액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호 1번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오감 선거본부 정부분께는 남문 주차장 아스팔트 포장 공약은 학교 측과 협의가 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오감 선거본부는 실질적으로 학교 측에 요청을 하는 것으로 건의만 하는 역할로 보이는데 오감 선거본부의 정확한 역할과 아스팔트 포장 과정 및 학교 측의 지자체 사업은 오감 선거본부 자체적 사업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호 3번 측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4번 오감 선번 정보 조선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답변에서는 아직까지는 협의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고 저희는 학생 측에서 학생들이 바라는 방향을 따라서 학교 측에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호 1번 측은 다음 질문하여 주세요. 기호 2번 청춘종합생활선거본부 부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춘선본의 정책자료집을 보니 주요 공약 4번 불편했던 학우분들의 주차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현재 학교 내 가장 심각한 주차 문제는 주차자리 부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진 상황에서 학생들의 주차권을 등록시켜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주차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현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기호 2번 측은 질문에 대한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청춘선거본부 부후보 김하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춘선거본부도 모든 학생들의 정기 주차권 등록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방법은 월별 혹은 분기별로 30명에서 50명가량의 학생들에게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을 받아 로테이션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정기 주차권을 부여할 예정이며 단과대 학생별로 퍼센테이지별로 정기주차권을 배급하여 학생들에게 정기주차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와 시설과를 통해 긍정적인 답변을 어느 정도 얻은 상태이며 학생 정기주차권 등록 외에도 시험기간 2주 전 학생 무료 주차, 1주차 비용 할인 등 부가적인 방법들로 실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호 1번 측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학생 주차권 등록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여쭤봤던 주차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기호 2번 측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2번 청춘선거본부 부후보 김하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대 기준 주차 면책수 자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아까 말한 대로 저희가 전과대별로 퍼센테이지를 부여해서 학생들에게 정기 주차권을 부여한다면 충분히 추가 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측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호 2번 청춘 선본 정보 문승준입니다. 기호 1번 선본에게 질문드립니다. 공약사항 중 핵심 교양 과목 추가 개설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양 과목의 추가 개설은 곧 대학의 재정적 사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문제는 총학생의 소청 사업비로 충당될 문제가 아니며 교수팀 배정과 수업 일정 배정 등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예정이며 대학 교수협회 그리고 학사 지원과 공약 준비 시 협의가 된 사항이 있는지, 또한 교양 과목 개설에 있어 교양동 강의실 시설에 대한 확충이 준비되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호 1번 측은 질문에 대한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1번 위로 중학생회 선거본부 정후보 이정용입니다. 핵심 교양 과목 중 영어, 글쓰기, 디지털 리터러시 이렇게 총 3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저희 위로 중학생회 선거본부는 코딩, 데이터 분석 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영역의 과목을 추가 개설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시대 속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선별하고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 시민으로서 다양한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미래 대응을 위한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초 소양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혁신을 추진 과제로 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발표하였으며 많은 대학에서는 4차 산업과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 경상국립대학교는 디지털 리터러시 영역의 학습 도구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과목을 추가 개설하였습니다. 추가 개설이 진행된 부분을 보아 위로 종합생회 선거본부 측은 핵심 교양 과목 추가 개설에 대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핵심 교양 과목 추가 개설에 대한 찬성 및 반대 투표를 진행한 후 학사 지원과와 교육지원처에 요청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호 2번 측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네, 기호 2번 측은 다음 질문해 주세요. 기호 2번 청춘선거본부 부후보 김하진입니다. 3번 오감선거본부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과 교육이란 전공 및 교양 등 정규 교과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전문 지식 이외에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교과 과정 및 프로그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비교과 과목에 학점이 부여가 되면 그건 비교과 과목이 아닌 그냥 교양 교과 과목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비교과 과목에 교양 학점을 인정한다면 현재 존재하는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중 몇 개를 선정하여 비교과 과목 이수 시 교양 학점을 인정하는 것인지, 새로운 비교과 과목을 개설하여 교양 학점을 인증하는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또 기존에 존재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 시 교양 학점을 인정한다면 그 비교과 프로그램의 선정 기준과 새로운 비교과 과목을 개설하여 이수 시 교양 학점을 인정한다면 개설 과정과 개설 기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호 3번 측은 질문에 대한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많으시니까 기호 3번 오감 선본 부후보 전윤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이 높아질 것 같은데 현재 경상국립대학교에는 1년에 약 4,000개에 달하는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그 과정을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점이 인정이 된다면 학생들은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이 자신의 학점 획득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은 촉정 강연, 기업 투어 및 견학, 멘토링 프로그램, 상담, 채용 설명회,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이 전공과 교양에서 얻을 수 없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며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다방면에서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자체의 홍보 효과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점 인정을 통해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높아지면 이는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자체의 가치가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학점 인정은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율 증진,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 기회 확대, 그리고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의 홍보 효과 등 다양한 장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은 교양이나 전공 과목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업은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는 반면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신의 시간표에 맞춰서 편한 시간에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적인 제약을 덜 받는 것이 비교과 프로그램의 큰 장점입니다. 또한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은 실제 경험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제공됩니다. 이런 점에서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은 교양이나 전공 과목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점이 인증이 가능해진다면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도 충분한 가치를 가지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역량을 다양한 방면에서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기여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호 2번 측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점 인정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참여율이 높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금 답변해주신 모든 사항이 개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학교 측과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호 3번 측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3번 호감선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업국인 부산대학교에서는 계절학기를 이어 도약학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학기는 방학기간 동안 전공 강의를 수강하여 학생들의 전공 학점을 채울 수 있도록 한 학기제입니다. 해당 사업은 직업국 중 유일한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처럼 현재 직업국 중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학점 인정제를 시행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하지만 타 대학교, 김천대, 공국대, 경성대, 국민대 등 많은 학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학교 측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직업국에서 가장 먼저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학점 인정제를 진행하는 것이며 학생들에게 정규 교과목 이외에 교내외 활동을 통해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프로그램만을 참여를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면 좋은 선례로 학생들에게 비춰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은 교육혁신처에 문의를 드렸었고 자세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해당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의견이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측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감 선보는 기호 1번 위로 선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본 5감 성본이 교양 과목 절대평가 도입에 관하여 교양교육 및 학생 역량 업무를 총괄하고 교양교육 및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정책 업무의 총괄을 담당하시는 교육혁신처 교양역량팀 김옥태 팀장님께 바로 어제 통화 질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의 결과 현재 성적평가 기준은 학사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 중이기 때문에 학사관리 규정에서 절대평가가 가능한 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절대평가 운영이 불가능하다라고 받았습니다. 신설되는 과목 또한 학사관리 규정에서 상대평가 제외 과목이 아니라면 절대평가 운영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성본이 학사관리 규정 제84조 성적평가 기준을 확인해 본 결과 절대평가가 가능한 교양 과목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한정적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조합해 보았을 때 위로 성본 측에서 제시하신 교양 과목 절대평가 도입 추진에 대한 공약은 실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양 과목 절대평가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기호 1번 측은 질문에 대한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1번 위로 중학생회 선거본부 정후보 이정명입니다. 저희 위로 중학생회 선거본부는 교내 학칙을 담당하는 곳인 학사지원과와 교육지원처의 자문을 구해보았습니다. 먼저 교내 학우들 대상으로 절대평가 도입에 관해서 찬성 및 반대 투표를 진행할 수 있고 절대평가를 도입했을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학사지원과와 교육지원처 및 교수님들과 논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학사운영위원회, 법제심의위원회, 학무회의,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교양과목 성적평가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이것이 저희 위로 중학생회의 임기 내 목표이며 임기 내 시행되지 않더라도 결국 교양과목 절대평가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판이 되는 위로 중학생회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호 3번 측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호 1번 측은 질문에 대한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교양과목 절대평가의 전면 도입이 아니라 교양과목 절대평가 도입 추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려대학교도 2015년부터 2017년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절대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많은 시간이 걸릴지언정 위로 중학생회 선거본부는 성적평가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것이며 결국 교양과목 절대평가 도입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호 3번 측은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 청춘 선본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기 1번에 배정된 학우가 수강 가능 학점을 다 채운 상황이라면 수강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호 2번 측은 질문에 대한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2번 청춘선거본부 부후보 김하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질문에 관한 답변은 학점 초과 또는 시간표 중복 오류 발생 시 교환 교과목을 설정해야 해서 그 문제 교환 교과목 설정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3번 측은 추가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기 순번제는 과목 등록에 실패한 학생이 대기 번호를 받아 여석 발생 시 순서대로 등록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 순번을 받은 과목이 수강 신청을 한 과목으로 포함되면서 다른 과목을 신청하지 못해 시간표 대안을 세울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네, 기호 2번 측은 질문에 대한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춘선거본부에서 대기 순번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목적은 부적절한 강의 매매와 매크로 행위를 방지하여 공정한 수강 신청 문화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로 대기 순번제는 공정한 수강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불편사항이 대기 순번제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했을 시 취소 지연제, 수강학점 마일리지제, 우선순위제 등 다양한 다른 방향을 도입하여 공정한 수강 신청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이후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각 선본 간의 상호 질의를 통하여 선거본부 간의 질문과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유권자분들이 각 선본에 대해 판단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청중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선거본부당 최대 5개씩의 질문을 받으실 수 있으며 답변 시간은 2분이 주어집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본부 측 아닌가요? 네, 손을 들고 소속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물생명과학과 19학번 방수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1번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양 과목 절대평가 도입 추진 공약을 보면 상대평가가 불필요한 경쟁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상대평가가 불필요한지 여쭤보고 싶고 점진적 상대평가로 몇 개의 과목의 현상 올림과 성적 인플레이션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기호 1번 측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위치한 기업들의 성적 평가 방식이 천차만별이지만 요즘 채용은 대부분 수시로 이루어지고 블라인드 방식 위주로 변화하다 보니 학점보다는 직무 경험이나 스펙을 중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절대평가 내에서도 평가 방식을 세분화한다면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할 것이며 교수가 생각하는 수준의 학생이 도달할 때까지 계속적인 수업 지도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게 된 학생이 많습니다. 상대평가라면 현재와 같은 학점이 나오지 않겠지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잘한 학생이 많다고 해서 억지로 학점을 낮춰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학점 인플레이션의 오해를 고려하여 성적평가에 있어서 역차별을 하는 것이며 주객이 전도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변별력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물론 기업이 취직할 때 학점이 좋으면 인센티브가 있지만 취업의 여부는 보통 포트폴리오, 직무 경험, 스펙에서 나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보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아까 질문한 그 몇 개의 과목에 대한 현상 몰림에 대한 현상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기호 1번 측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진적 완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 물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점진적으로 성적평가 기준을 완화하며 교육지원처와 학사지원과 협의하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고 소속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생물산업기계공학과 2공학번 배진영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청춘선거본부 보호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춘 측에서 말씀하신 소관 신청 대기 순번제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공평한 소관 신청을 위하여 소관 신청 대기 순번제를 도입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학년마다 소관 신청하는 날짜가 다릅니다. 저는 이러한 소관 신청 제도는 공평한 소관 신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각 학년마다 다른 소관 신청 날짜를 없애지 않는다면 공평한 소관 신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청춘선거본부 측에서 공평한 소관 신청을 위해 학년마다 다른 소관 신청 날짜를 없애고 순번제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유지하고 도입할 것인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네, 기호 2번 측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 청춘선거본부 부후보 김하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학년별 수강신청 날짜를 한꺼번에 다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수강신청 때도 학년별 통합으로 추진한 수강신청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홈페이지가 마비가 되어 수강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대기순번제가 시행될 경우 각 학년별 해당 일에 수강 신청이 종료됨과 동시에 대기 순번은 초기화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고 소속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물생명과학과 1과학번 안영준입니다. 기호 3번 부후보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졸업 이후에 학우의 취업 동료를 위해 등록금을 면제한다는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혹시 졸업 이후에 학부생이 현재 얼마큼의 등록금을 지불
기호 3번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오감 선본 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학적 병동자 등의 등록금 처리 지침 제3조 5항 수료 유예 학생 및 학사학위 취득 유예 학생의 등록금은 수업 연한 초과자의 등록금 기준을 적용하며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인문사회 계열은 수업료의 8%, 그 밖의 계열은 수업료의 8.5% 해당액을 징수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일을 하지만 등록금을 지불하지 않는 졸업주의 학생이 이를 악용하여 취업을 미루게 되며 오히려 취업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또한 재학생들의 반발 시 이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은 반발심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현재 졸업유예 등록금 폐지는 직업국 중에서 서울대와 제주도에서 졸업유예 학생에게 등록금을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고 서서 성명을 밝히신 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참관 신청 미리 해주셨을까요? 예. 뒤쪽에 손 들어주신 분. 네, 그러면 질문권은 사전에 참관 신청하신 분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경영정보학과 이상원입니다. 이번 후보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차권 30장 정도를 달마다 로테이션해서 배부한다 했는데 학생 수에 비해 너무 적은 개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호 2번 측은 질문에 대한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2번 청춘선거본부 부후보 김하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권 30장에서 50장을 매달 배부한다면 1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적어도 360장에서 600장 가량의 학생들에게 주차권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생각해 보았을 때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주차권을 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추가적으로 아까 질문 주차 문제 해결에 관한 답변을 들었을 때 주차권 이야기로 대답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주차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호 2번 측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 자리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 사항으로는 저희가 공약으로 제시한 남편 주차장 평탄화 작업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불편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방안이라 생각하고, 학생들이 남편 주차장을 꺼려하는 이유가 현재 차량 손상으로 인한 문제로 꺼려하는데 저희가 공약으로 제시한 남편 주차장 평탄화 작업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한다면 충분히 주차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고 소속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신청하셨을까요? 혹시 성명 말씀해 주십니까? 여기 질문하실 분 손 드셨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학과 재학 중인 장혁준이라고 합니다. 3번 성분 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선 공통 질문에서 공약과 예산에 관한 질문에 있어 예산 확인 후 분배를 계획하셨다 했는데 이는 학교 측과 협의가 된 예산인지 궁금하고 만약 확정된 예산이 계획된 예산에 미치지 못한 경우 예산이 필요한 공약의 경우 어떻게 이행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호 3번 측 질문에 대한 답변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3번 호감 선본 정후보 조순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문 주차장을 저희는 주차 요금을 통해서 2020년부터 21년까지 총 5억 원의 예산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한 금액들을 재투자하여 남문 네,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고 소속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 부의학번 단생입니다. 초등학생의 선거 공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파리올림픽 단체 관람이 정확히 파리에 가서 시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과 학교에서 같이 시청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자 같은 경우는 항공은 최소 인당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갈 예정인데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예산은 얼마인지 궁금하고 만약 후자의 경우 파리올림픽의 개최 기간인 7월 26일에서 8월 11일 방학 기간인데 방학 기간에 참가
만약 참여하는 학우들이 있다 해도 시차가 7시간 차이가 나는데 가장 늦게 하는 경기인 오후 10시에 경기를 진행하여도 새벽 5시에 경기가 진행되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오감 3번 부후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랑스 올림픽 전체 관람은 프랑스를 직접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학교 안에서 학우들이 한데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일단 저희끼리 한번 예산을 맞춰봤을 때 대형 스크린 300인치가 약 300만 원이고 음향 기기가 80에서 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시차대에 대한 문제점은 그때 시즌에 가가지고 학우들한테 폼으로 설문조사를 받은 뒤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고. 안녕하십니까. 식물의학과 1학번 박진호라고 합니다. 3번 정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3번 정 후보님은 원래 정석적인 졸업 예정일이 언제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호 3번 오감 선보은 정후보 조승래입니다. 말씀하신 제 졸업 예정일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원래 이제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입학을 하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휴학을 한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경우로 4학년 후에 졸업을 한다면 정 후보님께서는 원래 졸업 예정일이 언제인지. 저는 군대에 입대한 후 약 1년 가량의 군복무를 하다 다리를 다쳐서 수술 후 복학을 남들보다 저희 동기들보다 1년 정도 빨리 복학을 했고 현재 내년 2월에 졸업 예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현 총학생회에 출마를 하게 되면서 졸업 유예를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 후보님께서는 이제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총학 후보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유예를 하시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 유예하는 과정이 취업 목적이 아닌 이제 총학생회 출마를 목적으로 유예를 하신 건데 그게 맞습니까? 총학생회를 하는 것 역시 취업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학생회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에게는 기업에서는 큰 메리트가 있고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역시 취업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본인이 원하는 취업 목적이 어떤 목적인지 혹시 궁금합니다. 저는 2만 기초학우들 앞에서 누군가를 대표하고 학생들을 대표해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큰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할 정말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일을 하는 거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고 소속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문방송사 23학번 정치외교학과 김정아라고 합니다. 제가 여름방학에 취재한 결과 행정지원과 캠퍼스 관리팀이 이번 여름방학 기간 내에 시설과에 협조하여 평탄화 작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평탄화 작업화가 이미 진행되었는데 왜 공약으로 가져왔는지 이번 후보께 궁금합니다. 네, 기호 2번 측은 질문에 대한 답변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호 2번 청춘선거 정보 문승주입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학생들이 남편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평탄화되지 않은 노면으로 인해서 자동차 손상됨으로 이용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한 번
그 남편 주차장의 평타 작업을 진행했지만서도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은 평타 작업으로 인해서 학우분들이 운전을 했을 때 자동차에 손상을 갈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저희 그래가지고 재평타 작업을 통해 학우분들에게 안정화된 노면을 제공해드리고자 남편 주차장 평타 작업을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고 소속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어떤 부분을 판단할 건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남편 주차장을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평타 작업이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그 부분을 시작으로 야외 공연장 주변에 있는 자동차를 댈 수 있는 주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평타 작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고 소속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총학생회장 김동환입니다. 기호 1번, 2번, 3번 부후보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세 곳의 선거본부 모두 대동제 재학생존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동제 재학생존 공약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고 재학생존을 어떻게 나눌 것이며 어떻게 재학생분들을 확인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몇 번 분부터 질문 답변 원하십니까? 1번 부부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호 1번 측부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1번 1호 중학생회 선거본부 부보 노영래입니다. 먼저 대동제 구역 구분 및 활성화에 대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호 중학생회 선거본부는 재학생존을 운영함으로써 안전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일조할 것이며 경상국립대학교 재학생존을 구분함으로써 축제를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농장은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고자 대형농장 외부에서 음식과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중계 스크린 서브존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에만 운영하던 부스를 신청해 하나요? 야간에도 부스를 운영함으로써 즐길거리가 많은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재학생존을 어떻게 나누실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학생존을 나누어도 재학생존을 단독으로 앞쪽에 배치하는 것이 아닌 일반인과 재학생존 그리고 재학생존 반반으로 나누어 모두가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재학생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로 중학생의 복부는 매일 다른 3개 팔찌를 부여하여 총 경상국립대학교 학우분들을 구분하여 재학생존을 입장시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호 2번 측 질문에 대한 답변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2번 청춘선거본부 부후보 김하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대동제 축제 진행 시 11시부터 16시까지 본부석에서 팔찌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후 16시 30분부터 17시까지 대운동장 안에 미리 들어간 학우들을 내보낸 후 대운동장 앞 부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후 17시부터 19시에 대운동장 팔찌가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대운동장 입장을 시작할 예정이며 17시부터 재학생존 입장 가능 시간으로 잡아두었습니다. 이후 대운동장 앞에 부스 설치 후 팔찌를 추가적으로 배분할 예정입니다. 19시부터는 재학생존 통제를 통해 학우들이 조금 더 나은 상황에서 대동제를 즐길 수 있도록
총학생회에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후 동아리 공연 시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주간 행사 시 잔디광장 본부석에서 팔찌를 배분 후 14시부터 14시 30분까지 대운동장 안에 미리 들어온 학우들을 내보낸 후 14시 30분 이후부터 대운동장에 재학생 존 입장 가능 시간으로 열어두어 학생들이 입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기호 3번 측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오감 선거본부 부후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동제는 진주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재학생을 먼저 챙기는 것도 당연하고 그 외에 진주 시민들을 완전히 배척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오감 선보는 재학생들도 진주 시민들도 불만 없이 서로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식으로 만들어서 진주 시민과 재학생들 모두가 즐겁게 만들 수 있는 대동제를 만들 것입니다. 재학생들에게 입장 시 클리커나 통합 서비스,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으로 재학생임을 증명하면 종이 팔찌로 구분하여서 재학생을 먼저 입장시킨 후 진주 시민을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학교육과 김용관이라고 합니다. 기호 1번 1호 선보원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료집에 공약사항 중 도서관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의 경우 교직원분들과 근로학생분들이 근로를 함으로써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위원회가 설치된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기호 1번 답변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1번 유로 중학생회 선거본부 정보 이정미입니다. 저희 학교 도서관은 24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근로자 학생의 경우 18시까지만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비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 분으로는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도서관 측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를 개설하여 야간에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그럼 야간에 근무하는 분들은 이제 총학생회에서 진행하시는 걸까요? 야간에 근무할 때 새벽까지가 아닌 사람이 시험 기간에 많은 시간대인 10시 내지 12시 정도까지 총학생회에서 시급 운영을 한 후 도서관위원회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모집할 때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 손을 들어주시고 안녕하십니까. 신문방송사 학생기자 박종범입니다. 기호 2번에게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영 쿱스캣 설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쿱스캣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혹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쿱스캣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통영 캠퍼스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오게 된 의견인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이제 선거 관리 하시는 분들이 선거인 분들이 생각하시게 된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기호 2번 측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호 2번 청춘선본 정보 문승준입니다. 저는 올해 2년째 총학생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째 총학생회 생활을 하면서 통영 캠퍼스를 왔다 갔다 하며 통영 캠퍼스 분들의 좀 불편사항들을 항상 들어왔었고 그 예로는 저희가 통영 캠퍼스 학생에 부탁을 해서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불편한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통영 캠퍼스 안에 쿱스캣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다른 단과대학들에는 대부분 쿱스캣이 존재하는데 왜 통영 캠퍼스 안에는 쿱스캣이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내용들의 좀 불편사항들이 많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청춘선거본부는 그 내용을 해결해드리고자 이번에 공약을 두고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문. 네.
이루어졌고, 근데 이게 제대로가 되지 않으면 저희 학교의 가장 큰 문제인 캠퍼스 간 갈등 문제가 이게 되게 일방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장 캠퍼스에서 일방적으로 통영 캠퍼스의 얘기를 제대로 전체적으로 들어보지 않고 개인적인 얘기 한 사람 한 사람만 듣다 이걸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만 듣고 정책으로 반영하면 그 반영을 하더라도 통영 캠퍼스 사람들은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 통영 캠퍼스에서는 이제 기숙사 시설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4, 5층 도서관 리모델링, 그리고 모래도 되어 있는 중앙 운동장 개선하는 게 통영 캠퍼스 학생들이 좀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기 마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네,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여러 문제 사항들도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들에 있어서 통영 캠퍼스 학우분들이 느낀 불평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청춘선거본부가 판단한 바로는 통영 캠퍼스 내 흡수기 설치 및 잔디광장 내 벤치 설치로 인해서 저희 통영 캠퍼스 학우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캠퍼스 활동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 나머지 불편사항들은 저희 공약 중에 하나인 총학생의 청원제도, 또 단과대학별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천천히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리학과 1학번 장재훈입니다. 기호 1번 위로 후보원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킥보드 지정 주차구역에 주차 시 할인 혜택을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와 얘기가 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호 1번 측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킥보드 주차구역 내 할인 혜택 적용에 관련해서는 대학 본부는 방학 중에 알파카라는 전동 킥보드 업체와 시범 운영을 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자문을 구해본 결과 효과가 미비했고 주차구역 밖에서도 혜택이 주어지는 오류 상황도 발생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위로 중학생 선거본부는 시범 운영 시에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다양한 업체들과 계약을 맺는다면 좋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개선점을 행정지원과에 요청하였으며 여러 전동 킥보드 업체들과도 협의를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는 걸로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현재 기호 2번 3번분 5개씩의 질문 받으셨고 기호 1번 4개의 질문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생물산업기계공학과 20학번 배지금이라고 합니다. 기호 1번 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도서관 후문을 개방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방금 후문 개방 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타 도서관과는 다르게 도서관
도서관 출입문이 전문과 후문으로 나뉘어 있어 양측 모두 사용 시 도서관 관련 인력 부족으로 인해 모두 관리가 어렵습니다. 도서관은 열람실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가 보관되는 곳이라 도서 분실 및 도난의 위험도 같이 존재합니다. 또한 학교 인원으로서 1호는 경비로서 상주하지 못하고 정 후문에 대해서는 결비가 필요합니다. 학교 홈페이지 도서관 Q&A에 올라온 후문 개방에 관한 건의에 대한 상주 경비 인원이 계시는 경비실 정부 쪽에 있어도 또한 도난이나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가 원활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현재 정부만 개방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답변이 등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로 선본 측은 공약으로 시험기간 도서관 후문 개방을 정하셨는데 도서관 후문 개방과 관련된 어떠한 답변을 받았으며 확실한 후문 개방이 가능한 부분인지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호 1번 측은 질문에 대한 답변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1번 위로 중학생의 부고 노영대입니다. 현재 도서관 근무는 18시가 되면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시험 기간에도 도서관 이용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밤샘 공부로 허기짐을 채우고자 쿠스켓 사용자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1시가 중요한 시험 기간에 동선 낭비가 심하여 학생들의 불편한 호소를 찾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획하였고 또한 이것은 이제 추후 도서관 측과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제대 질문수 충족 이상으로 오프라인 학생 질의응답 마치겠습니다. 각 선거본부 측들의 질문과 답변이 학생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유권자분들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학년도 경상국립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